자, 아마드 이야기. 원래 처음에 오피셜로 나왔던 소식, 이게 아모림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모림 인터뷰 리산마는 시즌 아웃, 이건 확정이죠. 빨라도 다음 시즌 중반, 올해라고 치면 대충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이쯤에 복귀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으로만 쳐도 거의 9개월이 남았죠. 또 코비 마이누는 시즌이 끝나기 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한 빠르면 4월 중순 뭐 이쯤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마드 디알로 관련해서 이게 한 달 전 인터뷰입니다. 한 달 전 인터뷰에서 아모림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시즌 종료 전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wish. 이때부터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건데, 그렇게 한 달 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소식, 해당 소식은 한 일주일 정도 전? 어쨌건 엄청 며칠 전에 나온 최근 소식인데, ITK입니다. ITK인데 그래도 믿을만한 ITK. 그래서 보면 아마드 디알로는 지난 2주 동안 재활훈련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아마드가 발목 부상이었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뭐 발목 근력 운동과 재활훈련 진행하고 있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다음 달 안에 그가 경기장에서 다시 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의 부상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호전되는 중이다. 그래서 유나이티드는 다음 달 안에 그가 경기장에서 다시 뛰는 것, 다음 달이면 일단 지금 기준으로 3월 말, 이제 4월이라고 하면 그래도 5월 달에, 4월 말에서 5월 달에 아마드가 경기장에서 다시 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원래 처음 예상했던 시즌 아웃, 오피셜로 나왔던 이번 시즌 아마드는 시즌 아웃 되었다 라고 한 거랑 조금 거리가 있는,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이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뜬 소식입니다. 로마노발 소식이고요. 아마드 디알로의 부상 회복이 순조로이 진행 중이다. 그는 빠른 복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고, 1월 부상 후 그의 상태는 빠른 호전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회복 과정에서 예정보다 한참 앞서고 있다. 예정이 원래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는 절대 못 돌아오는 시즌 아웃이었다고 보면, 그 시즌 아웃 5월 말 6월까지 못 돌아오는 그 예정보다 한참 앞서고 있다고 하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태프진은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에 조심하는 상황이다. 특히 아모림이 부상자들 있잖아요. 부상에서 막 복귀한 선수들을 절대 급하게 기용하진 않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와서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특히 마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상 복귀를 하고 1군 훈련 합류를 하고 명단에까지, 교체 명단에까지 들어갔지만 지난 경기 쓰지 않았던 모습이죠. 그래서 엄청 조심하는 경향이기에 일단 빠른 복귀를 할 수 있어도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시즌 종료 전에 아마드 디알로가 복귀할 가능성은 정말 높다. 로마노 컨펌입니다. 이번 시즌 종료 전에 아마드 디알로가 복귀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가 제가 알기로는 5월 21일, 이게 유로파 결승. 물론 이것도 유로파 결승을 간다면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되겠지만, 일단 최대로 본다면, 맨유가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5월 21일 유로파 결승인데 무조건 이때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소식만 미뤄놓고 봤을 땐 빠른 복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디알로가 핏을 찾고 놀라운 복귀와 함께 그와 함께하길 소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이걸 봤을 때 아마드가 처음 나왔던 시즌 아웃, 아예 이번 시즌 뛰지 못한다는 소식과 다르게 그래도 시즌 말쯤에는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아마드가 복귀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복귀를 하게 될까 보자면, 일단 맨유 다음 경기 일정입니다. 가장 빠른 경기 일정은 4월 2일, 이번 주 수요일 새벽이죠. 이게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인데, 이 경기 이후에 뭐 다다다다다다 있고, 일단 4월 달은 빼고 보겠습니다. 한 5월쯤 복귀한다고 치면 이 정도 복귀하는데,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유로파까지 하면 거의 5경기 정도를 뛸 수 있죠. 이건 진짜 고무적인 일정인 것 같은데, 유로파 결승까지 한다고 하면 뭐 한 앞에 4경기에선 폼 점점 끌어올리면서 유로파 결승 때는 진짜 원래 우리가 알던 아마드 디알로의 폼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드 디알로 이번 시즌 스탯을 한번 봐볼까요? 왜 우리가 아마드 디알로를 그토록 염원하는지. 일단 이번 시즌만 놓고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36경기, 공식 경기 총 36경기에서 9골 7어시. 근데 이 9골도 순도가 엄청 높아요. 보통 보면 웬만하면 결승골, 뭐 웬만하면 선제골, 이런 것들 순도가 엄청 높은 골들이고, 어시스트 자체도 진짜 중요 상황에서 어시스트를 했던 상황이 많았어서, 솔직히 시즌 초반에는 브루노도 그렇게까지 폼이 완전 좋진 못하면서 아마드가 진짜 현재 맨유에선 유일한 미들맨이다, 이런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엄청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들 잠깐 봐보자면 이때 바로 멀티골, 그리고 물론 품목 평점은 믿을 게 못 되지만 그 기계식 평점이더라도
계속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이어시, 이러시 한 골, 맨시티전도 한 골. 와, 이때도 맨시티전 이때 미친 역전승이었죠. 이것도 아모림 체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드의 90분 추가골로 역전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리버풀전 비긴 거, 이것도 리버풀 팬들이 엄청 빡칠 만한 순간이었죠. 이때도 아마드 동점골. 그리고 뭐 사우스햄튼전 해트트릭은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기억나는 게 완전 경기력 개똥망이다가 매치 도미넌스 보면, 이때 사우스햄튼이 초반에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맨유가 완전 얻어맞았어. 이때도 우가르테 자책골이 있었다고 하지만 보면 요로가 엄청 털렸어요. 이때 슐레만한테 요로가 진짜 탈탈 털리면서 경기력 완전 안 좋고 그랬었는데 후반에 각성해가지고 아마드가 겨우겨우 헤트트릭 박으면서 이겼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왜 우리가 그토록 아마드를 염원하는지 알 수 있기도 하고, 또 뭐 물론 최근 가르나초가 그나마 점점 괜찮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그런 이선 자원들 봤을 때, 그런 것만 봤을 때도 우리가 왜 아마드 디알로를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과연 아모림이 앞으로 아마드 디알로 뭐 이번 시즌 말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드를 어떻게 쓸까 체크를 잠깐 해보면, 이때부터 아모림이 왔었죠. 입스위치전 이때가 아모림 데뷔전이었는데 보면 이 5경기 처음 왔을 때 5경기에선 아마드를 계속 윙백으로 씁니다. 보시면 이때도 아마드를 오른쪽 윙백으로 씁니다. 근데 이 경기 이후에는 계속 2선으로도 기용하면서 교체로 나올 때는 윙백으로 쓰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긴 하는데, 이 노팅엄전 이후에는 대부분이 2선, 그래도 간간히 윙백까지 돌렸던 그런 아모림의 기용법이 있었는데, 아모림이 이번 시즌 초 스포르팅에서 켄다를 우측 윙백으로 기용했지 않겠습니까? 딱 이런 레퍼런스로, 이런 선례를 바탕으로 아마드를 윙백으로 계속 기용을 했던 게 아닐까. 켄다 자체도 거의 스포르팅에서 완전 역대급 폼을 보여줬었죠. 지금도 물론 2선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모림 있을 때도 우측 윙백에서 뭐 이전에 오른발을 우측 윙백에 썼던 아모림의 플랜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바탕으로 아마드를 윙백으로 계속 기용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본 포지션은 2선이라고 해도 윙백으로 쓰일지 2선으로 쓰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 시즌 영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로마노 소식으로 맨유 영입 명단을 봤을 때 윙백 포지션을 그렇게 급하게 영입한다는 말이 없었어요. 다 보면 스트라이커, 2선, 미드필더, 센터백 이렇게 4자리가 급하다 했지 윙백은 영입한다는 얘기가 많이 없어서, 뭐 영입한다 만다 뿐만 아니라 영입할 수 있는 윙백 매물 자체도 많이 없습니다. 이게 우측 풀백이 아니라 윙백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나마 프림퐁? 근데 프림퐁도 당연히 맨유 오기는 좀 빡세고, 그래서 우윙백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윙백을 보고 다음 시즌을 봤을 때 달로지 그대로 있다고 해도 마즈라위보다 지금 폼이 안 좋기도 하고, 그렇다고 마즈라위도 우윙백보단 오른쪽 스토퍼가 더 잘 어울리기도 하고 해서 뭔가 이런 뭐 이적 상황이나 뎁스를 봤을 때 아마드가 윙백으로 조금 더 자주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2선을 아예 안 쓴다는 게 아니라 2선도 서면서 윙백까지 쓰는 거겠죠. 일단 맨유 영입 기조가 2선이 엄청 급하다고 하니까 2선 예를 들면 루크먼, 쿠냐, 은베모 이런 선수들 중에 한 명 영입하고, 그리고 오른쪽 2선에 이런 선수들 한 명 넣고, 뭐 특히 은베모 이런 선수 넣고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아마드까지 우윙백으로 돌리면 두 선수를 한 번에 쓸 수 있겠죠. 그렇게 기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꿈깨 이러고 있네. 아니 이 정도면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무슨 내가 비르츠 얘기한 것도 아니고 호드리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파머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우리도 챔스 못 나간다고 해도 돼. 명함 정도는 낼 수 있다. 일단 2선 빡세게 가져오니까 마테타 영입하면서 제가 항상 말했던 거, 요케레스 오시멘 결국 이적료 1000억쯤에서 형성되지 않습니까? 대충 1000억에서 1000억 좀 더 이렇게 형성되는데, 마테타 같은 경우에 750억입니다. 추가로 주급까지 아낄 수 있죠. 이 두 선수에 비하면 주급까지 아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데, 이렇게 마테타 같은 S급은 아니고 한 A급에서 B+급 이 정도 스트라이커를 영입하게 된다면 여기서 남은 이적료를 가지고 조금 더 2선에 괜찮은 퀄리티, 루크먼 이런 선수까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제 말은 요케레스 오시멘이 S급이라고 하면 이러면 스트라이커에 돈을 많이 쓰니까 2선을 B급 정도밖에 못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강인? 근데 마테타가 한 B급에서 A급이니까 그래서 2선을 A급에서 S급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닐까. 이 정도? 그래서 루크먼이나 은베모 쿠냐까지도 그래도 명함 정도는 우리도 낼 수 있어요. 이적 협상할 때 이적 제의를 하는데 이게 뭐 조건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도 이 정도 오퍼 정도는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강인 건들면 그분들 오는데 감당 가능? 왜요? 이강인 B급이라 했다고? 이강인은 B급이지. 이강인이 어떻게 A급이야?
이강인이 루크먼 은베모 쿠냐랑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지금 파리에서도 제대로 자리 못 잡고 있는데 뭐 더 잘할 선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팀에 가면 훨씬 더 잘할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파리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좀 다이렉트하게 좀 속도 기반의 플레이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강인 경쟁 포지션이 덴벨레잖아. 덴벨레 지금 파리에서 폼 보면 발롱 후보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발롱 포디움까지는 아니더라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너무 넘사급인 경쟁자가 있다 보니까 파리에서 지금 애매한 거지. 다른 팀 가면 전 충분히 B+급 이렇게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아니 씨발 박지성 S급, 손흥민 A급, 이강인 B급, 김민재 A급. 이게 맞아 이게. 이거는 개인 취향 이런 거 다 반영된 거기 때문에 딱히 엄청 잘못된 말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황희찬이요? 황희찬은 냉정하게 봤을 때 이 급으로 보면 대충 B는 절대 안 돼. B는 절대 안 되고 한 C? C도 솔직히 요즘 보면 애매하죠. 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황희찬은 실력에 비해서 부상이 많아서 훨씬 못 보여준 것도 있어서. 제 등급이요? 제 등급? 맹가십 등급? 저는 국어 2, 수학 1, 영어 3, 한국지리 3은 2. 맹가십 등급. 아 모르겠고 어쨌건 자 결론은 아니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었지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건 결론은 디알로 현재까지 소식 종합해 봤을 때 늦어도 5월 달에는 복귀할 수 있을 듯. 제발 딱 5월 달 초반에 복귀해서 리그에서 폼 점점 끌어올리다가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서 한 건 해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